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꼭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수학을 잘 모르면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지만 초등학교까지의 수학 교육으로도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애정결핍이라고 해도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해봐도 안 되면 자신이 없어지죠. 애정에서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이 더 많이 쌓이면 애정을 잘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없어지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 용기가 없어집니다. 쳐다도 보기 싫어지고 손이 가지 않습니다. 애정 문제를 접할수록 내 열등감만 느껴지니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래도 국가 의무 교육 과정에 지정돼서 살면서 배울 기회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도 학교에서 꾸준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정결핍이나 애착 이런 것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죠. 사랑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 없으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별로 해본 적 없고 성공한 좋은 경험도 없으면 더더욱 사랑의 용기가 없어집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거 앞에서 열등감만 느껴지니까 점점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분야를 더 잘하려 하는 게 회피형 애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고 계속 풀어보려고 하고,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실력은 믿지 못하겠고 잘못 풀었을까봐 항상 불안해하는 건 불안형 애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풀어보려고 시도한 것만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너는 왜 그것도 푸냐? 넌 머리에 돌머리다. 그냥 때려쳐라. 이런 식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좌절하게 만들면 학생은 더 위축되고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갈 겁니다. 1점짜리 문제더라도 풀려고 시도하는 거, 1점짜리라도 1시간 고민해서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 이 모두가 격려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에게는 수학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시험 보는 날만 되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에 쉽고 아는 문제도 다 틀렸습니다. 수학은 어려워. 난 수학을 못해. 이런 공포감과 열등감에 차분히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청심환도 먹고 수학 시험 전후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심해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로운 수학학원을 다니게 됐고 선생님은 제가 틀린 문제에 짝대기가 아닌 빨간색 하트를 그려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틀려도 개념 이해를 잘 못해도 선생님은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차분하고 따뜻한 태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쉬운 문제를 맞춰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사실 선생님이 다른 인기 강사들만큼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신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어떤 교사들보다도 더 많이 웃어주시고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고 품어주시고 틀린 문제에 하트를 그려줬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틀리는 문제에 그려지던 그 하트가 제게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틀릴 때 더 사랑받고 포용받는 느낌은 제 수학 불안증을 조금씩 치료해 주었습니다. 수학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틀리고 모르더라도 괜찮다며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 마음은 예전만큼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 문제를 1시간 이상 고민하면서 풀어냈습니다. 선생님은 수학에 있어 제 따뜻한 안전기지였고 저는 안전기지를 믿고 더 멀리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우리에게 알려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닌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라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분야에 가장 낙담하고 좌절했던 때는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이후였습니다. 입대 전까지는 웃겨도 웃지 않으려고 제 허벅지를 꼬집고 슬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꾹 참는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감정인식, 표현 이런 걸 억누르는 회피형 애착 성향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초반에 버거운 일들을 겪고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저는 회피라는 오랜 습관을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사랑받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애정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많은 상대를 만나보고 안정적인 연애를 하며 사랑받고 싶었는데 연애관계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과한 집착, 연애라는 분야에 대한 열등감, 낮은 자존감과 불안한 정서 때문에 연애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전 번번이 차이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한두 시간만 답장이 안 와도 전화를 걸고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니? 이런 맥락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상대에게 바빴다는 답장이 오면 넌 화장실 가서 답장할 시간도 없는 거냐?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또 금세 상대가 저를 떠날까봐 불안해하면서 사과하고 매달렸습니다. 상대도 힘들고 저도 힘든 그런 아기 같은 연애가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상대를 찾고 금세 이상화하고 사랑한다 말하며 사랑받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3번, 4번 거듭된 이별을 겪으며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해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이따금씩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권유로 학교 내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 첫 상담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과 꽤 오랜 시간 상담할 수 있어서 정말 운도 좋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항상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마음은 괜찮은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힘든 건 없는지를 물어봐 줬죠. 그럼 저는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관계, 지나간 사랑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갈등 상황에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제 탓을 주로 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관계에 서툴러서, 내가 상대에게 못해줘서, 내가 나쁘게 굴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관계에 서툴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상대에게 못해줘서도 아니고, 내가 나쁜 게 군 게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나의 상황이면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그렇게 느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8개월간의 상담 후에 제가 고통을 느껴 찾아가게 됐던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상한 게 아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말해주셔서 저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금 사랑에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자전거가 너무 무서워 평생 못 탔었겠지만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페달을 밟아보고 핸들을 움직여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물론 여전히 저에게 사랑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신체적인 증상만 사라졌을 뿐 마음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기분은 들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옛날에는 넘어져 있는 저에게 나약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다그쳤겠지만 상담을 받고 나서는 풀썩 쓰러져 있는 제 옆에 조용히 다가가서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누워주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돌봐주는 습관을 들이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뛰어보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수학과 사랑 모두 처음에는 경험이 별로 없어 서투르고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책하고 좌절하고 또 틀릴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과 잘 못해도 괜찮다, 이런 든든함이라는 수영 킥판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킥판을 두 손으로 잡고 너무 겁내지 않고 헤엄쳐 보게 되었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알아주고 칭찬해 주었죠. 너무 멀리 보지 않고 딱 한 걸음씩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겁내지 않고 계속 시도하며 좋은 경험들을 쌓아 나가고 그럴수록 잘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기고 그럴수록 더 용기도 생겼습니다. 나쁜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좋게 해석하려 했습니다. 틀리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은 거라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틀릴 수밖에 없던 어려운 문제였다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북돋고 달랬습니다.